무다여 이유진입니다. 지금 날씨가 진짜 좋은데요. 제가 오늘 집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연극제가 37년째라고 합니다. 역사가 진짜 길죠. 올해도 전 연극을 보러 갈 텐데 그 전에 대구의 연극사를 좀 알고 가면 문화요 MC로서 조금 더 문화 인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함께 보실래요? 대구에서 오늘날과 같은 연극이 시작된 것은 6.25 전쟁 시기. 서구식 현대 연극이 피난길의 종착지 대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역사의 격변기를 거치며 성장한 대구 연극. 수많은 작품과 연극인들을 배출하며 1980년대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극은 가난했고 연극인들의 뜨거운 열정 하나로 무대를 채워나갔습니다. 새로운 극장이 생기고 연극인들의 경험과 시간이 쌓여 오늘날 대구 연극의 역사가 이뤄졌습니다. 지금 대구 연극사 60년을 쭉 훑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또 제가 보지도 않은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 계시는데 연극의 역사가 이렇게 길었나 새삼 공부하고 있어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전국 연극제와 각 지역의 연극제. 대구 지역 극단들은 다양한 창작극을 발표했고 저마다의 색깔로 대구 연극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여러 연극 축제를 통해 대구만의 색깔을 알려왔지요. 이런 대구 연극 역사 안에서 대구 연극제는 대구 연극인들의 향연입니다. 이 연극제를 통해서 작가, 연출, 배우, 제작 그리고 기타 많은 스태프들까지 양성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량들이 펼쳐지기도 하는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연극제의 대구 대표팀으로 참가하는 그런 연극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긴 역사가 있었던 덕분에 지금 대구의 연극의 자리가 탄탄하고 또 튼튼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올해는 또 얼마나 좋은 작품이 우리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대명 공연 문화거리.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거리인데요. 이곳에서 제37회 대구 연극제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연극단체와 극장들이 모여있는 대명 공연 문화거리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엔 많은 거리 축제부터 또 다양한 공연 작품까지 참 풍성했을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극단에서 공연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에도 생겨난 적정거리. 언택트 랜선 문화로 장기간 불황에 빠지면서 올해 대구 연극제는 단 3작품만이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37회 대구 연극제 첫 번째 경연작. 극단 이송희 레퍼토리의 작품 판타스틱 패밀리입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맹노인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인 독거노인의 현실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무언가 슬플 것 같은 예감인데요. 맹노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홀로 사는 맹노인에게 도착한 의문의 여자. 놀랍게도 인공지능 가정 로봇입니다. 도망기래 이봐라. 인터페이스 언어구성 한국어. 그 시끄러운 소리 좀 멈추라. 알람이라면 지긋지긋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3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연습이 재개됐고요. 지금 리듬이나 여러 가지 참가자들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힘을 내서 다시 하고 있고요. 각계 캐릭터마다 사이보그 의족이나 사이보그 수족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인공 심장을 달고 장착을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체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에 대체되는 로봇이라는 인물, 그리고 심장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미 있다면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그 안에 숨겨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연락 한 번 없던 맹노인의 아들. 버려둔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싸늘한 것이 한기가 바짝 들었구나. 난 돈 한잔 했으겠다. 아이 술은 안 된다니까요. 아이씨 조용히 해. 다들 돌아가고 하지 않는데 가라. 예. 가요. 책 읽어드릴까요? 이거라. 내를 평양에 데려다 줄 수 있겠어. 평양 면적 2,600제곱킬로미터 인구 250만 명 도시 북한의 수도입니다. 길티. 거기가 내 고향이니. 원하신다면 장례 절차를 과장으로 처리한 후 평양 인근 납골 땅에 안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야의 명령만 하면 사람 하나 잡겠구만 길에. 실마타운이다. 맹노인에게 생긴 새로운 직구, 인공지능 가정 로봇. 고요하던 그의 생활에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판타스틱 패밀리, 어떻게 보면 더 재밌을지 배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날 받으신 분 먼저 깔끔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맹노인 주인공인 맹노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 102세가 된 그 독거노인입니다. 그 독거노인인데 이 노인이 그 치매도 있고 또 망상도 있고 항상 과거에 사로잡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마 미래 사회의 어떤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그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근데 또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거니까 재미도 있고요. 로봇의 동작을 최대한 가깝게 근접하게 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짝 맛배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자기의 어떤 몸을 다 잃어가는, 지금은 의족, 의수의 의지를 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저한테 필요한 건 팔다리가 아니라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극작가 김지한 씨가 직접 연출까지 맡았는데요. 그래서 더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작가의 의도를 좀 더 세심하게 담아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역시 감상 포인트죠. 각자의 역할을 찰떡같이 소화하는데요. 맹노인 역의 이송희 배우는 후배들의 감정선까지 세심하게 잡아줍니다. 살짝 올렸죠. 가위로 심장을 오려내는 기분이 들어요. 가위로 심장을 오려내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 약 150만 명.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판타스틱 패밀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이번 연극은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쓸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블랙 코미디로 잘 승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습에 대해서 극 안에서 조금 관객들이 이 공연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지? 우리 가족 모습은 어떤 거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 그리고 고령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가족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두 번째 작품은 극단 처용의 떠돌이소입니다. 대한민국 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이중섭. 작품 떠돌이소는 그의 불운한 삶과 예술혼을 주제로 오늘날 예술인들이 겪는 시련과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닌자 그림 아니냐? 그래. 수많은 예술가들도 그렇게 물론 살았지만은 특히 이중섭 화가의 삶이 어쩌면 워낙에 치열했고 그리고 또 가장 어떤 극적인 부분에서 뭐 적합한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두 인물을 그렇게 교차시켰을 때 좀 극적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가지고 또 치열한 우리의 또 예술인들의 삶을 한번 일반 관객들한테도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 작품 준비했습니다. 연습 중인 배우들의 모습 잠깐 보실까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배우들. 그 독특한 아우라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자꾸 나타나서 날 괴롭혀. 내가? 네가 만든 그 잘난 세상에서
썩어가는 몸뚱이로 밥 한 끼 빌어먹지 못하는 무명의 환쟁이. 얘하고 시선 떨어졌잖아. 네. 그러니까 대화잖아. 시선은 살짝 측면으로 돌리면서 몸을 좀, 네 몸을 기괴하게 좀 털고 괴로워 보이게. 보는 사람이 네 몸이 편하지 않게. 우람이 똑같이. 한 번 더. 네. 나? 너지? 네가 만든 그 잘난 세상에서 썩어가는 몸뚱이로 밥 한 끼 빌어먹지 못하는 무명의 환쟁일 뿐. 2020년을 살아가는 이 동윤의 현재의 시점과 그리고 이중섭 화가의 과거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이 공통점이라 하면 같은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또 예술에 대한 고집, 아집이 심한다든가 또 본인의 개성이 너무 강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든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점은 그래도 이중섭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 혼자만의 예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가족들을 생각하고 동윤은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가족들보다는 자기가 우선인 느낌이지 않을까. 주인공 동윤은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연극인입니다. 그리고 그에겐 무대 밖에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죠. 좀 가라고! 손으랑 나 울면서 친정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 조금만 참고 견디면 금방 나아질 거라고 하지 않았어? 당신 원하는 대로 하면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나도 네 그 잔소리 듣기 싫고 나는 그냥 혼자 살게. 네 말대로 이혼하자, 이혼.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동윤의 희곡 속에서 살아가는 화가 이중섭. 보고 싶다. 보고 싶다를 반복하기만 할 뿐 속절없이 소중한 세월만 보내고 있구려. 선생님에게 그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의 그리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 화가 이중섭의 그림 중 한 부분을 춤으로 나타냈는데요. 어떤 작품을 춤으로 옮겼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중섭 작가의 작품 중에서 길 떠나는 가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무대에 한번 펼쳐봤는데 소와 함께 아내와 두 아이가 먼 길을 떠나는 모습인데 어쩌면 그게 행복의 나라로 이중섭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과의 어떤 보금자리로 떠나는 모습을 한번 그 모습을 어떤 동년의 모습 속에서도 한번 그걸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동년 또한 마지막에 가족과 화해하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좀 예술가의 삶과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어떤 모습하고 두 개가 교차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 이게 어쩌면 서로 화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표현하고 싶어서 마지막 부분대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살았던 천재 화가 이중섭, 오늘날의 시간을 살아가는 현재의 연극인 동윤.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지만 예술인의 생과 고달픔은 닮아 있습니다.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인들의 애환을 담은 작품 떠돌이소입니다. 예술가의 삶들은 2020년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다 힘든 삶이었죠. 그 또한 지금 오늘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 순수한 어떤 열정 하나, 인간에 대한 사랑의 그 표현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표현 양식이지 않나. 그 속에서 저희들이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아니면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아니면 선정했던 이유도 어떤 변하지 않는 인간의 그 열정이 결국은
휴머니즘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늦은 밤 한울림 소극장을 찾았습니다. 제목부터 재밌죠? 맛있는 새 닭입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주세요. 여기는 닭들의 세계입니다. 닭들의 복지와 신선한 계란, 쫄깃한 육질을 위해서 마음껏 풀어놓고 기르는 농장, 방목 닭 농장인데요. 여기 이분들은 암탉들이고요. 저기 저분은 수탉 되십니다. 근데 수탉, 다른 수탉 목소리도 들리던데 그. 네, 저희 작품이 닭을 완전히 연기해야 하는 작품은 아니고요. 닭을 의인화해서 약간의 포인트, 소리 포인트, 무슨 손짓 포인트, 고갯짓이라든지 날갯짓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영상을 보면서 참고를 했고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닭은 특징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닭들이. 닭들은 싸우기 직전에 시선을 빡 하면서 이쪽에서는 연기를 하고 있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빡 하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닭들은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닭 연기다. 연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건 저희 연구의 키포인트라서 이거 1급 기밀에 붙여져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고갯짓부터 눈빛까지 제대로네요. 오리지널 한국 토종닭 맞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방목 닭 농장에 새로운 개량종 씨암탉이 들어왔습니다. 모처럼 들여온 젊고 싱싱한 새 식구. 기존 토종닭들은 그녀를 탐색하느라 바쁜데요. 얘 정말 날 닮았어, 그치? 아니, 신경 쓸 거 없어. 항상 저래. 여기 오는 새끼들 다 자기 새끼라고. 근데 자기 새끼면은 처음부터 여기서 키웠겠지. 너처럼 다른 농장에 갔다가 올 일 없잖아. 얌튼 잘 지내보자. 자유라는 말이야. 마음껏 돌아다니고 먹이도 마음껏 먹는 거야. 그건 자유 아닌데요? 자유 아니라고요. 몇 년 전에 지방 공연을 갔다 오면서 저녁이었거든요. 근데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사거리에 전광판에 닭을 선전하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오늘 치킨 먹어야지 생각하다가 치킨 왜 이렇게 맛있지? 이런 생각하다가 치킨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닭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맛있는 게 너무 싫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엮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약자의 입장이죠. 그걸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개량종 씨암탉이 들어오면서 평화로운 일상이 깨져버린 농장. 이 젊은 씨암탉은 닭들에게 새로운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다른 닭들과는 다른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다고. 아이고 오늘 처음 오네. 왜 그래? 언제 나처럼 반갑다고 인사나 하고. 항상 전통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닭들인 씨암탉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개량종 새닭을 등장시킴으로써 둘의 대립과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조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보시고 나시면 아마 이 둘이 결코 다르지는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한이 아닌 닭들 스스로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들을 품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알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꾸리고 싶었던 가정을 새닭 말대로 하면 정말 그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인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닭들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새닭한테 더 마음을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가 일평생 볼 수 있는 수탉은 바로 나 하나뿐이. 농장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열 1위와 서열 2위, 장닭들의 싸움. 서열 2위, 수탉을 밀고 있던 암탉 꼬꼬에 의해서 서열 1위는 무참히 패하고 말죠. 한마디로 이곳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 닭들의 공간입니다. 사람을 너무
배울 위아래가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장작을 공격하면 남자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자식, 다리는 왜 그래? 아니. 닭들의 삶, 닭들의 희로애락. 생태계의 제일 아래에 자리하는 세상의 을 닭들의 아픔은 흡사 세상 삶에 치여 사는 우리들을 보는 듯합니다. 쳇바퀴 굴러가듯 똑같은 일상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하죠. 야! 울어 새끼야! 자자자! 아침이다. 모두들 대형 맞추고 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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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자유 타령하시려고? 네. 체조를 할지 말지 정하는 건 제 자유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아침마다 우리를 이렇게 풀어놓는 건요. 우리가 지방이 많이 쌓이잖아요. 야.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자유란 뭘까요? 새 닭은 끊임없이 자유에 대해 생각하라고 부추깁니다. 당돌한 어린 암탉의 딴쪽에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닭장. 평범한 일상을 원하는 암탉들과 변화를 원하는 새닭 사이에서 과연 농장의 평화는 지켜질까요? 극단 한울림의 작품 맛있는 새 닭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닭들의 이야기를 무겁지 않고 정말 재밌게 일상적인 부분으로 해서 풀어가지고 따뜻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막 눈물 나는 슬픈 부분도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오셔가지고 그냥 닭들의 일상을 재밌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단순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생명들이 소중하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흔히 지나가는 개미, 애벌레 모든 것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인간과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누리던 자유들이 결코 평화롭지만 않다. 그것도 함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문화로운 생활을 하러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2020년 3월, 봄이 아닌 6월의 마지막 주에 만나게 된 제37회 대구 연극제. 이 기회마저도 뭔가 소중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는 대구 연극제 첫날에 열리는 작품을 보러 왔는데요. 극단 이송희 레퍼토리의 판타스틱 패밀리라는 작품입니다. 사전 예매도 되고요. 현장 예매도 된다고 해서 저는 직접 와서 여기서 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10,000원 지출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6개월간 랜선 관객으로 활동하던 제가 드디어 올해 공식적인 첫 문화 관객이 됐습니다. 소극장에서의 거리두기, 전처럼 오밀조밀하게 앉아서 볼 순 없었습니다. 사전 예매와 현장 예매로 총 40석만 오픈됐는데요. 저 연극 진짜 오랜만에 보러 오는 건데요.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벌써 설레기 시작했어요. 빨리 이 공연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세척을 시작합니다. 30분 후 완전 건조됩니다. 잠시만요. 혼자 나오면 이래. 이거라. 인터페이스 언어 구성. 리허설로 만나봤던 맥노인과 인공지능 가정 로봇 누라와의 첫 만남. 편안하게 죽는 거. 무대 위에 맥노인의 삶이 관객에게로 다가옵니다. 아라고 뭐 이승에다 만족받고 싶었어? 목숨 부지하고 명대로 그냥 살아라. 응? 그래서 지는 체념하고 살아요. 그것이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이 있죠. 무대 앞 가까이에서 바라본 맥노인의 삶은 공허한 외로움과 함께 우픈 비극처럼 보입니다. 머리에서 아버지라는 이름 세자가 머리에서 곤두가 줄 때마다 2020년 새로운 평범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아마 어느 한 곳이 고장난 채
맹노인처럼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배우님들께서 로봇 연기도 진짜 잘하시고 또 할아버지 연기도 너무 잘하세요. 이런 연기를 제가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기억이 갖는 힘과 또 가족이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연극의 마지막은 배우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공연 진짜 재밌게 봤는데요. 혹시 배우님들이랑 사진 한 장 같이 찍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드님 옆에 앉았어요. 랜선 문화생활에 지친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죠.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대구 연극의 맛부터 인생의 진한 맛까지 볼 수 있는 연극 맛집 제37회 대구 연극제입니다. 주인이 공연을 했습니다.